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게임 만들기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는 더 하지 않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해보고 싶으면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임은 배경도 그냥 검은색이고, 우주선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 좌우로, 그리고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이제 게임다운 게임으로 좀 발전시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쭉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적기에 대한 개념이 없죠. 우리는 적이 없어요. 적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깨나가는 재미를 느끼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적이 없죠. 그리고 게임 시작할 때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레스 온 키. 시작 화면에서 일단 지금 우리 게임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이 화면이잖아요. 우주선 딱 나와 있는. 근데 이거 말고 시작 화면 같은 게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프레스 온 키 같은 거 화면에 보여주고, 어떠한 키를 눌렀을 때 그때 시작되도록. 그리고 타임, 게임 진행 시간,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가에 대한 여기 클리어 타임이라든가 이런 거, 원래 그냥 간단하게 메탈 슬러그 같은 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제 클리어 타임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점수랑. 그래서 뭐 스코어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배경 이미지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는 지금 미사일 이미지를 하나 사용을 했는데, 미사일의 그레이드 같은 게 됐을 때 이미지 필요한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적은 고정된 위치에서 나오나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의도하기 나름이긴 한데, 적이 여기서만 나온대요. 여기서는 아예 안 나온대요. 이건 좀 웃긴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가 위치를 박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되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적의 위치,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겠네요. 적이 발생하는 위치, 그리고 이 적이 내 미사일을 한 번만 맞아도 파괴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개 맞아야 파괴될 것인가, 이런 개념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거랑 연관지어서 적의 체력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적의 체력이 완성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몬스터와 보스 몬스터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좀 나아가 보자면, 내 라이프 초기에 몇 개를 가지고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이 라이프가 적과 충돌했을 때 사라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적의 미사일을 맞아야 사라질 것인가. 미사일도 하나만 맞았을 때 바로 라이프를 감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러 대 맞아야 감소가 되게 할 것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슈팅 게임 같은 거 하면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다 겪어봤을 법한 것들을 그냥 생각해서 떠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한참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간단한 슈팅 게임을 위해 생각하고 기획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어를 배우고 나서 이 언어를 활용하고 이걸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작업이 되든 간에 게임 만들기가 아니라 무슨 웹을 만들거나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뭘 만들든지 간에 생각보다 우리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던 것들이 꽤나 신경 쓸 게 많아요. 하다못해 지금 제가 이걸 텍스트를 입력하고 있는 이 메모장 있죠. 이 메모장조차도 뚝딱 만들기는 어려워요. 이런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뭐 윈도우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이런 거, 계산기, 실제로 이제 전공자들이 졸업작품으로 보통 계산기나 메모장 같은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어 사용하는 언어는 뭐 C일 수도 있고 파이썬일 수도 있고 자바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이게 사용하는 언어마다 좀 특화된 것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바는 웹 개발에 좀 특화가 되어 있고 파이썬은 빅데이터에 특화가 되어 있고 C 같은 경우는 인베디드 그래서 이제 OS를 만드는 그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뭐 C샵은 게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언어를 썼을 때 그것들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임 자바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로도 만들 수 있고요, C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파이썬으로 한 것 뿐이에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파이게임 같은 거 사용한 것처럼 다른 언어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만들어져 있는 라이브러리 찾아보면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것 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간단하게 화면 띄우고 우주선이 미사일 발사하는 과정만 해도 사실 코드가 엄청 길진 않지만 이만큼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게 방학특강 기초 언어다 보니까 공부를 어떤 식으로 더 이어서 나가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상황마다 다 다르실 텐데 언어를 배우는 것과 언어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사용법을, 문법 사용법을 익히는 거랑 그 문법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 이거는 진짜 많은 경험치가 필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으로 구상만 하는 걸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파이썬 수업이 내일 수업하면 끝인데 파이썬 수업이 끝나고 다른 거 더 뭐 하시는 거 없으면은 꼭 이런 거 한 번쯤 해보세요. 지금 하던 거 있으니까 이거를 기반으로 좀 더 이 내용을 쌓아가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거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진짜 뭐 안 늘거든요. 네, 이런 것들 해보시다가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찾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질문 주셔도 돼요. 수업이 끝나도 상관없이 질문은 받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언어, 기초 언어를 배울 때 기초 언어를 잘 습득하시는 분들이 이제 흔하게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기초 언어 수업을 들어보니 너무 쉽다, 너무 잘 맞는다, 재밌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했을 때 나는 개발자 천직이다, 개발자 하면 되게 잘하겠다, 약간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언어를 쉽게 잘 이해하고 잘 맞고 재밌게 느끼셨으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좋은 개발자가, 잘하는 개발자가 된다? 이거는 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은 보통 위의 경우 좀 쉽게 생각해서 노력을 안 하세요. 경험치를 무시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게 그 중요한 게 언어 이해는 당연히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개발자 하기 위해서. 언어를 모르는데 개발자를 못하니까 안 되니까 언어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소양 중에 기본 베이스 중에 베이스고,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만의 경험을 쌓아 나가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는 지금 기초 언어 수업 들어봤는데 이것도 안 돼. 아, 너무 어렵다. 이해도 안 되고 응용도 못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본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되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얘는 기본 소양이니까 당연히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어려운 걸 뚫어야 되고 응용을 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노력하면 다 돼요. 기초 언어를 끝까지 터득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그럼 남들보다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잘 이해한 사람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결국 경험치 본인이 쌓는 거니까, 내가 이해를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냥 계속 붙잡고 놓지 말고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언어를 가지고 뭐라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얘기를 조금 드려보자면,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이런 수업을 듣고 취업을 했던 사람이고요. 비전공자였고 전혀 다른 전공을 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저도 취업할 당시에 지금 파이썬이라고 한다면, 이 수업이 파이썬이니까 예를 들자면 저 뭐 리스트, 딕셔너리 혹은 클래스 아예 이해 못하고 있었어요. 취업할 당시에도 이런 거 쓴다?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취업이 돼서, 이걸 못하면은 사실 취업이 어려운 게 맞거든요. 기초 문법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취업이 돼서 저는 취업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했어요. 제가 막혀있던 그 벽들을 다 넘었어요. 취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경력이 쌓이고 이제 하나를 알게 되니까 어느 정도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언어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언어를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본인이 노력하면 다 된다는 얘기죠.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 노력하자. 딱 이겁니다.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활용을 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들도 원하는 개발자가 다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게임은 이 정도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주피터 안 쓸 겁니다. 다시 콜앱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콜앱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저번에 한번 예고 살짝 드렸던 대로 얘 한번 써볼 거예요. 넘파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예요. 얘를 다뤄볼 건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내용은 이 ND 어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ND 어레이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이제 미지수 얘기할 때 뭐 N개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도 뭐 1 to M 이런 거 했었고, 뭐 N to M 같은 것도 했었고, 그죠? N개, 그런 의미의 N이에요. 이 앞에 쓰여있는 N은 이런 N개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미고, 뒤에 있는 이 D라고 하는 건 디멘션이라고 해서 차원이에요. 차원. 여러분들 그 1차원과 2차원
3차원 뭐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들어는 보셨죠? 이런 차원의 개념을 나타내는 게 이 D라는 애입니다. 디멘션. 그럼 그 뒤에 있는 이 어레이는 뭐예요? 배열이죠, 배열. 우리가 리스트 처음 배울 때 겪어봤던 단어잖아요. 이건 배열입니다. 그러면 이 ND 어레이를 풀로 써보면 뭐가 돼요? 다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룰 건 다차원 배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뤄왔던 리스트는 다 1차원 배열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1차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좀 해볼 겁니다. 이 다차원 배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넘파이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리스트 이거죠. 이건 어때요? 어떤 형태인가요, 이거는? 네, 리스트 안에 리스트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array2라고 하는 애는 값이 몇 개예요? 자,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array2라고 하는 애는 인덱스가 몇 가지 있을까요? 네? 1가지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만큼이 0번 인덱스에, 이만큼이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길이를 찍어보면 2가 나옵니다. 데이터 2개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가 리스트 1분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어놨다. 이게 2차원 배열이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파이썬 문법에서 사용하는 2차원 배열.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얘는 3차원 배열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인덱스에 들어있는 걸 봤더니 2차원 배열이 들어있는 거죠. 얘는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걸 봤더니 2차원 배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넘파이랑 상관이 없는 얘기긴 한데, 이건 파이썬 문법이니까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그냥 한 김에 이거 하나만 보고 가자. 저는 얘를 딱 하나만 꺼내고 싶어요. array 3에서 이거 하나만 꺼내고 싶어요. 그럼 뭐라고 출력해야 나올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값 하나 출력할 때 이렇게 썼죠.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2차원 배열이 나올 거예요. 이거잖아. 이거 3 이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 0번 인덱스에 있는 거 갖다 줘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0번 인덱스에 있는 게 이건데 이 안에서 또 일단 여기로 한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출력합니다. 이러면 3차원 배열의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여기서 한 번 더 0번 인덱스에 있는 값 해서 얘까지 일단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안에서 0번 인덱스죠. 한 번 더 써주는 거예요. 그럼 1이 나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4차원 배열의 사용법인 거고. 자, 근데
이 결과는, 이 타입을 찍은 이 출력의 결과는 다를까요? 얘는 같아요. 셋 다 리스트 나옵니다. 다차원 배열이지만 그냥 파이썬은 리스트로만 묶어서 생각을 해요. 이게 파이썬에서의 다차원 배열이었어요. 이거는 이건 거고, 자, 이제부터 넘파이를 한번 써볼 겁니다. 볼트 넘파이 s, 얘는 보통 np라고 많이 해요. 이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넘파이 문법을 쓸 수가 없어요.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겠다 라고 임포트를 해줘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파이게임처럼 아예 인스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얘는 임포트만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넘파이 문법으로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np.array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얘를 얘네들을 이름을 밑에 거랑 겹칠 거니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로 이름을 씁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얘 출력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좀 특이하게 나와요. 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얘는 그냥 이거 자체만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넘파이로 배열 만든 거예요. 얘 활용해서 배열 만들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사실 리스트인 개념은 똑같거든요. 둘 다 리스트예요. 지금 이거 우리 출력문 안 쓰고 쓰면은 그냥 밑에 있는 거 출력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배열이고 얘도 배열인데 둘 다 1차원 배열인데, 얘는 파이썬 문법에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리스트인 거고, 얘는 넘파이 문법을 사용한 넘파이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차원 배열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죠. 그럼 이 문법으로 생성한 리스트들을 가지고 이 넘파이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사용하면 우리가 다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스트랑 이 리스트랑은 좀 달라요. 얘네 둘의 타입을 한번 찍어보죠. 이 타입이 애초에 다른 게 나옵니다. 넘파이에서 만들어진 건 넘파이의 ND 어레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밑에 파이썬 문법으로 만든 배열은 그냥 리스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배열은 배열이지만, 똑같이 1차원 배열이지만 일하는 주체가 다른 거라서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넘파이를 응용을 하려면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얘는 여기 있어야겠다. 자, 그러면 이 넘파이 문법을 사용해서 2차원 배열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냥 이렇게 만들면 돼요. 한 번 더 감싸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러면 그냥 얘가 2차원 배열로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 결과가 담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파이썬 리스트에서 썼던 방식이랑 똑같죠. 앞에 mb.array가 쓰였냐 안 쓰였냐 차이인데 이라는 주체 자체를 바꿔놓은 거라서 다른 거예요. 얘를 이렇게 말고 프린트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출력문의 형태는 좀 다르죠. 아까 우리가 파이썬 여기서 얘 한번 출력해볼까요? 따로. 얘랑은 좀 다른 형태로 나오잖아요. 일단 요소값 사이사이에 콤마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2차원 안에 들어있는 0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1차원과 1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1차원 나누는 콤마도 사라졌죠. 그러니까 넘파이가 이 다차원 배열을 내가 넘파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 쓰기 좋게 그냥 알아서 형식을 갖춰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넘파이를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3차원 배열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끝났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표기하진 않고요. 차원별로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대괄호 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냥 차원이 하나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그렇게 했을 때 이걸 출력을 해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죠? 얘를 좀 구별을 지어볼까요? 이렇게 일단 다차원 배열을 원파일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 먼저 해본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를 그럼 어디다 써? 라는 생각이 슬슬 드실 거예요. 이 넘파이라는 애가 다차원 배열 만드는 거 오케이, 근데 얘를 가지고 뭐 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개념적인 거 듣고 그 이후에 문제 풀어보시면 딱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얘네를 열어드렸습니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 넘파이 도큐멘테이션 이라고 하는 거랑 넘파이 가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와 보시면 넘파이 홈페이지거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파이게임 홈페이지 들어가서 막 썼던 것처럼 얘도 그런 원본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도큐멘테이션 들어오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이 가이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보세요. 보통 그 우리가 라이브러리 사용할 때 홈페이지 찾아 들어가면은 퀵 스타트 혹은 스타트 가이드, 뭐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해놔요. 거기 들어가면 웬만하면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있는 거 몇 가지 더 보여드리면서 이제 같이 설명을 좀 진행을 할 건데, 얘는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 동안에 요거 한번 훑어보세요. 지금 50분이니까 5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